자, 상속은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대비하시면 세금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무사분이 직접 이게 아주 절묘한 꿀팁을 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세무법인 해솔의 임수정 대표 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상속세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게 네. 있을까요? 근데 사실 상속은 언제 상속이 개시될지 모르잖아요. 네, 모르지만 그래도 조금 예상되는 시기라는 게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네. 지금은 부부간 공동 명의의 재산을 취득해서 공동으로 많이들 관리하시지만 네네. 예전에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모든 재산이 좀 아버지한테 그렇잖아요. 몰려있는 네네.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 명의의 재산은 좀 없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머님이 조금 이제 병환이 있으셔서 좀 상속이 발생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때는 아버님의 재산을 어머님한테 일부 증여하는 게 상속세에 굉장히 절세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얼마를 증여하는 게 좋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요. 그거는 이제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의 재산은 20억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설명을 네네. 드릴게요. 네. 어머님의 재산은 대부분 없고요. 아버님의 재산이 20억 있을 때는 반 정도, 10억 원 정도를 어머님 살아계실 때 증여를 합니다. 하면, 네. 예, 증여를 하면 배우자가 6억까지는 공제가 되잖아요. 그럼 4억에 대한 증여세가 7천만 원, 네. 네, 7천만 원 정도 계산이 돼요. 그렇죠. 그럼 7천만 원은 배우자가 증여를 받고 납부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의 상속이 발생을 하면 어머님 상속 재산이 10억 원. 네, 우리 계속 말씀했던 10억 원. 10억 원이라는 돈은 아빠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 그래서 상속세 세분함 없이 자녀한테 10억 원이 상속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버님의 상속이 개시가 됐을 때는 이미 10억을 주셔서 남은 게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버님 돌아가실 때는 어머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일괄 공제 5억 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5억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면 9천만 원 정도 계산이 되거든요. 네. 그럼 총 9천만 원과 아까 증여세 7천만 원, 1억 6천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고 그 20억 원의 부모님 재산이 자녀한테 이전이 된 거죠. 네,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어머님한테 증여를 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가 20억 가지고 계시다가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안 계시니까 5억만 공제가 되잖아요. 15억에 대한 상속세는 4억 4천만 원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2억 8천만 원 정도의 세부담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좀 하나 또 질문을 하세요. 네네. 왜냐면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증여를 하시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지만 어머니 돌아가시고 10년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줬던 10억 어차피 사전증여로 합산되는 거 아니냐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사전증여가 10년 내 합산되는 건 맞지만 수증자가 이미 사망을 하셨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합산하진 않습니다. 아, 네, 그래서 수증자가 사망하면 합산을 안 해요, 또.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에 그 상속 개시 당시엔 상속인이 아니에요. 이미 망자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 사전증여는 합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절세가 가능합니다. 아, 참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전략을 가지고 하면 분명히 상속세도 줄일 수 있다 이런 거네요. 네. 굉장히 좋은 꿀팁 같습니다. 자, 우리 임수정 세무사님이 준비해온 두 번째 꿀팁입니다. 연부연납 기간 중 2차 상속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저거 무슨 소리죠? 일단 연부연납이라는 거는 상속세가 지금 연부연납이 10년까지 가능하세요. 연부연납이라는 건 세금을 나눠내는 게 연부연납. 분납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네. 분납, 그쵸. 분납인데 10년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납세담보 제공하시고 네. 상속세 납부할 금액을 10년간 나눠내는 게 연부연납 제도예요. 2천만 원 이상이면 그렇죠. 10년간 나눠낼 수 있는 거죠. 네, 2천만 원 이상이 되시고 또 한 번 납부한 게 1천만 원 이상 돼야 되는 그 요건들이 있는데 네, 그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면 연부연납을 신청해서 10년 동안 나눠내세요. 네, 네. 지금 적용되는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이 2.9%가 2.9%요. 네. 적용이 되거든요. 그것도 좀 오르긴 올랐네요. 예전에 1.2. 1.2. 네, 맞습니다. 뭐 그래도 뭐 지금 금리보다 쌉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많이들 신청을 하시고 또 이용을 하시는 제도예요. 연부연납 제도가. 그 2차 상속이라고 하는 거는 부부가 어차피 동일 세대잖아요.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또 언젠가 어머님의 상속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걸 2차 상속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하면 어머님도 되게 고령인 상태이신 거예요. 너무 이제 고령이신 분들은 또 갑자기 상속이 발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연부연납 기간 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세금을 다 납부를 아직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10억의 상속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1억씩 납부하시고 지금 한 7억이 남으셨어요. 그 남은 7억이 남은 상태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7억은 공과금 공제로 전액을 차감을 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 부분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지분율만큼만 공과금으로 차감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납부하시는 게 예, 이제 금융재산 있으시면 납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하긴 뭐 실제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또 빼주는 것도 이상하니까 네. 실제 빨리 서둘러서 지분만큼만. 해라 이런 얘기네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저 방법도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꿀팁 같더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자녀 공동명의로 이렇게 증여가 발생을 할 때 증여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증여세 부담이 좀 달라집니다. 네. 이유는 이제 증여 등기를 하실 때 보통은 아버님 50%, 어머님 50% 그거를 자녀한테 아들 50%, 며느리 50% 이렇게 증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님 지분을 아들한테 주고 어머님 지분을 며느리한테 주고 이렇게 증여 등기를 하시는 방법이 있고 아버님의 지분 반, 각 2분의 1씩 증여를 하시면 받는 사람 입장에선 아들이 아버지한테 반, 어머니한테 반, 그렇죠. 각 4분의 1씩 받아서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며느리 입장에서도 시아버지가 2분의 1, 시어머니가 2분의 1, 각 4분의 1씩 받아서 2분의 1이 되죠. 그렇죠. 네, 무슨 차이가? 어차피 결과는 마찬가지잖아요. 반반, 네. 아들 반, 며느리 반이에요. 근데 증여 등기를 그렇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액이 달라집니다. 왜요? 왜냐하면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한테 받은 거나 어머니한테 받은 거나 동일인으로 봐서 합산과세를 하기 때문에 네, 어차피 세액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동일인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각각 계산이 네, 증여세는 누진세율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세율 누진세율 구조에서 각각 계산이 되면 그만큼은 절세가 네, 되게 됩니다. 절묘하네요. 예, 재밌습니다. 네. 또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절세법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리고 4번 굉장히 관심 많습니다. 우리가 상속세 재원을 위해서 이 종신보험을 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죽으면 이제 내 자식이 내 아내가 타는 종신보험인데 요거를 활용해서 상속세를 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종신보험 계약하실 때 그걸 잘 하시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종신보험 드신 형태를 보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고 내가 죽으면 나의 법정 상속인한테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구조로 보통은 그렇죠. 가입을 하세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보험금 받으신 예를 들어 5억 원이 사망보험금이었어요. 그럼 그 5억 원이 상속재산가액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좀 이렇게 동일하지 않게 부부가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예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서 종신보험을 계약을 하고 실제로 본인 자금으로 납부를 하고요. 그럼 이제 남편이 사망했을 때 나오는 그 종신보험금은 전혀 어떠한 세금도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낸 보험료를 내가 받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계약자와 그 피보험자를 좀 달리 이렇게 해서 종신보험을 가입하는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상속세 재원 때문에 종신보험을 들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상속세가 훨씬 더 나오는 네. 약간 좀 바보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계약자를 좀 잘 활용해서 하면 좋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계약자도 결국은 실제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정보를 또 일부만 들으시면 들은 정보로 계약자만 딱 맞춰 놓으세요. 네. 아까 근데 상속세 조사할 때 금융계좌 다 열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보험료 누가 납부했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또 납부를 했을 때는 실제 납부한 사람이 중요해요. 납부한 사람이 수익자가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그거는 이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네, 않는 네. 거죠. 이래서 애들이 어렸을 때 뭐 종신보험을 내가 들었다가 내가 죽을 직전에 뭐 애들 이름으로 싹 계약자를 바꾼다 이런 건 안 통하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뭐 명의상 변경하는 거는 실질이 중요하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계약자 살짝 바꾸고 이런 것은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네. 마지막 5번째도 중요할 것 같아요. 주로 뭐 자산가들에 해당되는 경우긴 할 텐데 이게 어려운 이제 상속 조사를 거쳐서 이제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거죠. 아니죠. 안심하면 좋은데 네. 끝까지 좀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상증세법 제76조 5항에 보면 그 규정이 있어요. 저희는 이제 고액상속자 사후관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 보면 상속 재산가액이 30억 원 이상이 될 경우에는 그 상속 개시일로부터 한 5년, 지금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고 나와 있지만 그 기간이 5년이에요. 그 5년 동안 갑자기 이제 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좀 다시 확인을 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네.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서 5년 동안 이제 갑자기 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게 되면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할 수 있다. 네, 물론 본인이 돈 벌어서 사시는 거 아무 문제 없으시고요. 네. 다만 이제 피상속인이 이제 차명으로 갖고 있었던 게 이제 조사 끝났다고 상속인한테 돌아오거나 이랬을 때 좀 이런 규정들을 마련을 해서 네, 그거를 찾아라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같이 묶어 다니는 게 부채 사후 관리. 네, 부채 사후 관리가 또 중요해요. 이거는 상속세 조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금 출처 조사. 이것도 종결은 다 돼요. 되는데 그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 많이들 작성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제대로 다 작성하시고 이행을 하셔서 다 인정받으신 거예요, 채무로. 이제 조사 딱 끝났다고 그때부터 안심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시고요. 그 부채를 상환할 때까지 본인의 그 소득,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되는 원천으로 그 채무를 상환을 해야 추가적인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국세청 전산망이 굉장히 생각보다 잘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아주 부지런한 세무공무원들이 또 수시로 확인을 하니까 네.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저희는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서 이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님을 모시고 이 상속 조사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